안녕하세요. 전자신문 김인순입니다. 오늘은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이버 위협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018년은 짝수해였는데요. 보안인들은 홀수해를 두려워합니다. 매번 홀수해에 대형 사이버 테러나 공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 77 디도스 공격이나 2011년 농협 전산망 마비 사건, 2013년 320 사이버 테러,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등이 모두 홀수해에 일어났습니다. 짝수해였던 2018년, 그럼 위협적인 사이버 공격이 없었을까요? 오늘 민간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사고대응본부 이동근 단장님과 함께 올해 사이버 위협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동근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현장에서 사이버 사고 대응에 전념하셨는데요. 올해 사이버 공격 역시 끊이지 않았죠? 네. 어땠습니까? 가장 두드러진 공격 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저희가 사이버 공격 관련해서 한 7가지 이슈를 뽑아봤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크립토 재킹 확산과 관련된 겁니다. 아마 크립토 재킹이라고 그러면 생소하실 분도 계실 텐데 가상통화, 암호화폐 다들 아시죠? 그런 가상통화나 암호화폐를 몰래 채굴하는 악성 코드입니다. 네, 이런 몰래 암호화폐를 훔쳐가는. 맞습니다. 네, 예, 채굴해서 훔쳐가는. 훔쳐가는. 예. 그래서 그런 크립토 재킹이 굉장히 좀 많이 유포가 된 한 해였고 그게 이제 올해 첫 번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저희가 한 2017년에 한 3건 정도 탐지되다가 올해는 한 1000건 이상씩 탐지가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서겠죠? 그렇기보다는 아마 그 암호화폐가 최근에는 시세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아무래도 자기 시스템을 쓰는 게 아니라 남의 자원을 몰래 쓰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투자 대비 효과가 좋다 보니까 이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 말씀하신 대로 암호화폐 가격이 좀 내려서 그런 공격이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소셜 네트워크 쪽의 공격은 어땠나요? 예, 올해도 소셜 네트워크와 관련된 보안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페이스북 해킹으로 5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그 유출된 정보 중에 한국인이 한 3만 명 정도 포함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메신저 있지 않습니까? 메신저를 통해서 지인을 사칭해서 금전적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공격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 항공권을 드린다는 SNS 이벤트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그런 케이스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공격 기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PC 등 엔드포인트를 노린 공격도 여전했나요? 예, 맞습니다. 그 엔드포인트 즉 이제 이용자 단이라고 하죠. 이제 이용자 단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여러분들 뭐 오피스 프로그램들 쓰시면 매크로 기능들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상적인 기능을 악용해서 악성 코드를 감염시키는 경우도 많이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누가 그 배포한 프로그램이라는 걸 인증해주는 인증서가 유출돼서 악성 코드가 그 인증서를 악용해서 유포되는 케이스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멜트다운이라든지 스펙터 같은 CPU 자체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이 됐고 그걸 공격할 수 있는 코드들이 공개가 돼서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청와대를 사칭한 이메일이 이제 나타나는 등 해서 아주 시끄러웠는데요. 올 한 해도 스피어 피싱이 계속됐죠. 네. 그 스피어 피싱은 늘 있어 왔던 공격이지만 참 방어하기가 어려운 공격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이슈를 사칭해서 들어오는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실수로 열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올해는 해커들이 뭐 이제 가상통화 암호화폐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증시 이슈 같은 걸 이용해서 그 스피어 피싱 악성 코드를 뿌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인사 담당자한테는 진짜 이력서를 사칭해서 악성 코드를 뿌리기도 했었습니다. 안 열어볼 수가 없죠. 예, 그렇게 해서 많이 당하시죠.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액티브엑스 취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특정 사이트를 접속하게 되면 관련된 사람들한테 악성 코드를 감염시키는 그런 공격 기법도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올해 초 이제 IP 카메라가 해킹이 돼서 나는 모르는 사이에 뭐 나의 동영상이 이상한 사이트에 떠 있다거나 이런 적이 이슈가 있었는데요. 사물 인터넷 기기 쪽 공격 트렌드는 어땠습니까?
예, IoT가 올해도 계속 이슈가 됐었죠. 네. 특히 이제 IP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생활 유출하고 이게 연계가 되면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기자님도 아마 들어가 보셨겠지만 해외에 있는 사이트에 국내에 있는 다수의 카메라 그 정보들이 노출돼서 네. 이슈가 됐었고 지금 이제 그걸 계속 이제 조치는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마 기자님이 직접 테스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가정에 많이 쓰시는 AI 스피커, 예. AI 스피커도 보안 취약점이 많이 발견이 돼서 향후에 잠재적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그 4차 산업으로 가면서 IoT를 겨냥한 여러 가지 이제 해킹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소개되면서 향후에 이쪽으로 더 이제 위험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딱히 2018년에는 대형 사이버 공격에 대한 기억은 없는데요. 대형 사이버 침해는 없었습니까? 과거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3.20, 6.25 같은 큰 공격은 없었지만 그런 큰 공격으로 이어질 만큼의 어떤 그런 잠재적인 위협이 있었던 큰 사고들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통해서 해커가 침투하는 경향이 많이 보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라든지 유지보수를 해주는 업체를 통해서 이제 해커가 침투를 하는 말 그대로 정면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 보니까 네. 우회해서 침투하는 그런 공격 경향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게 이제 대형 사이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통로를 이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해커의 공격 기법은 어땠습니까? 해커의 공격 기법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 고도화된다는 게 어떻게 자신들이 탐지가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회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흔적을 감추기 위한 그 노력들이 굉장히 지금 고도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발견됐던 뭐 VPN 필터라는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이제 감춘다든지 네.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랜섬웨어인 파이썬을 이용한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머신러닝을 이용한 탐지 기법을 우회하는 기능이 적용돼서 향후에도 그런 위협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공격자들과 대응하는 방어자들의 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네요. 올해 사이버 위협은 한국인터넷진흥공과 함께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에 참여하는 6개 보안 기업이 선정해 주셨습니다. 짝수해였지만 올해도 해커의 활동은 정말 활발했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보안인 덕분에 많은 분들이 안전한 인터넷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 사이버 위협 트렌드 정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